자, 기사 여러분 긴장 바짝 하시고 혹시 내가 이 시험을 봤다면 과락 맞았을까? 항상 과락 과목에서는 개수 세세요. 자, 몇 개? 여러분은 반만 맞으시면 됩니다. 40점 과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만 맞으시면 50점 맞고 합격하시는 거예요. 20문제 중에서 반 맞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조금 집중하셔서 2005년 1회 그리고 앞에 한번 살펴. 자, 역순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출제 범위는 넓어요. 그래서 기출이 3년치 내에서 나왔던 것만 맞는다고 해서 반을 맞는 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자, 조금 어렵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자, 비전공인 학생들 좀 더 집중하셔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자, 이게 논리회로 문제죠? 논리회로의 모든 회로를 다 보실 수가 없고 또 구현하실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난 맞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거지 논리회로를 다시 공부해야지 이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005년 1회에 나왔다. 이런 문제가 과거에도 기출된 적이 있는데 아주 최근에 기출된 적은 없다가 새로 등장했어요. 그러면 다시 시즌을 만났다라는 거죠. 2005년 1회에 이후에 간혹 등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은 F를 A, B의 부울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자, 일단 기준이 있죠. 기본이 있죠, 우리가. 자, 회로를 공부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 진행하고 화살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 블록으로 박스를 쳤습니다. 이 내부의 회로를 지금 가려놨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4 디코더래요. 2 곱하기 4의 디코더 기능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입니다. 자, 왼쪽 곱하기 왼쪽이 뭐예요? 입력선의 개수. 그죠? 입력선. 자, 디코더는 2개의 입력을 가지면 2의 2승인 4 해서 4가지의 출력선을 갖죠. 하나, 둘, 셋, 4가지 맞지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0, 1, 2, 3의 4가지이기 때문에 입력 A, B에 대해서 A, 바, B, 바의 케이스,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거예요. 그죠? A, 바, B. A, B, 바, A, B. 만약에 A가 0과 또는 1, 그러니까 A가 입력될 수 있는 건 0 아니면 1이죠. 얘도 마찬가지죠. B도 0 아니면 1. 이거의 모든 케이스를 4가지로, 2의 2승해서 4가지로 나온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X자 찐 거는 절단선. 이쪽으로는 의미가 없다. 자, 이해로 뭐예요? 5화. 자, 5화는 뭐야? 더하기. 그쵸? 자, 그러면 XX 말고 이렇게 연결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집중합시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입력, 오른쪽은 출력, F이죠. F는 실제적으로 2케이스가 5화 회로로 되어 있죠. 요선과 요선. 자, 위에서부터 0인 경우와 자, 3인 경우의 출력이죠. 자, 0인 경우의 출력은 A 바, 뭐 다시, 그죠? B 바. 자, 어퍼스트로피. 자, 그리고 AB.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게 답인데 뭐 얘가 이렇게 바를 표현해서 1번, 2번, 3번, 4번에 이렇게 표현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여러분은 이게 익숙하시죠? A바, B바, O와 AB.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봤더니 실제적으로 얘는 A 익스클루시브 노아의 경우예요. 이런 기호. 얘는 뭐냐면요. A, B가 익스클루시브 O와 얘는 알죠, 여러분? 그거의 바예요. 그죠? 아, 그럼 뭐예요? 답이 1번. 조금 절차가 많은 회로였는데 실제로 이 문제 뭡니까? 아, 1번이구나. 2번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2번이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까지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발을 한 것까지. 그쵸? 네. 그냥 둘이 다를 때 우리가 경우를 따지는 거 익스클루시브 오화인데 그거의 반대
편이니까 바 붙였다고 이렇게 쉽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 문제 자신 없다 그러면 틀리세요. 자, 20문제 중에 19개 맞고 1개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할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설하는 게 매우 정확한 해설입니다. 자, 22번 전파지연 이 문제. 자, 이 문제 기출 이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전파지연은 우리가 기본 시간에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배운 것 같지는 않다고 알고 계시죠? 자, 하지만 기출문제의 관연도 기출 어떻게? 2012년 1회 1999년도 시험. 정말 오래된 시험인데요. 그렇게까지 기출문제 볼 필요 없습니다. 3년치 꼭 보세요. 그죠? 자, 조금 더 불안하면 5년치까지 볼 수 있는 게 전자계산기 공부법이죠. 전파지연. 그죠? 예, 전파지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문제에 2012년 1회 문제를 살짝 바꿔서 냈어요. 보기만 조금. 그죠? 자, 전파지연은 뭡니까? 노드와 노드가, 그러니까 게이트상. 우리가 지금 논리회로를 배우고 있죠? 회로와 회로 간 이동상에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지연. 그렇죠?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착하는데. 그래서 게이트상에 오퍼레이팅 스피드, 운영 스피드는 그렇죠? 전파 지연에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빨라지면 전파 지연이 적어지는 거죠. 빨리 계산되면. 그 얘기입니다. 게이트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빨리 일어나면 지연이 덜 된다. 그 게이트를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맞죠? 2012년 1회에는 이게 비례 반비례 이걸 빼고 이걸 답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기출을 보고. 자, 전파 지연은 ALU 패스에서 ALU 뭐예요? 아리스메틱 로지컬 유닛 연산 장치. 산술 연산 장치의 패스 경로에서 가장 짧은 딜레이를 말한다. 전파 지연이라는 건 이 게이트, 뭔가를 처리하는 논리 장치, 그죠? 네, 계산 단계에서 가장 긴 딜레이를 전파 지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그 처리하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 해서 답은 2번. 자, 그러면 조금 더 빠른 게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전파 지연 타이밍을 줄일 수 있다. 타임을. 자, ALU에서 패럴 애더 병렬 가상기는 전파 지연을 줄이기 위해 캐리어 헤드, 그러니까 올림 루거 헤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하려고. 회로를 좀 더 효율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로를 구현해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단축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파지연 문제. 자, 23번. 원래 이런 불함수식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출제위원이 낸 건데 우리는 싫죠. 그죠? 하지만 얘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울대수식 중에 또는 수학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수학을 잘해야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배웠을 때 뭡니까? 분배 법칙. 규칙을 가지고 축약하시면 돼요. 그죠? 분배 법칙 역으로. 자, 뭡니까? F 결과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C를 간략화한 것은, 자, 묶어볼까요? 자, 분배 법칙을 따로 결합 법칙으로 축약한 거예요. 아, 원래는 이 1, 2, 3, 4 중에 하나였는데 걔를 분배를 시켰구나. 우리는 다시 결합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A만 묶는 게 아니에요. 공통되는 A 플러스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자, F는 A 플러스 예 뭡니까? 밖으로 뽑고 B 곱하기 그쵸? 네, 이 동그라미 치시면 또 헷갈리시니까 C 얘인데요. 그쵸? 자, 그러면 얘 붙이고 답 뭐예요? 1번. 이거 너무 쉬운데요? 자, 맞을 수 있겠죠? 자, 24번. 이거는 처음 나오는 문제예요. 자, 처음 나온 문제. 2회차에 시험을 봤다면 틀리셨겠죠. 하지만 앞으로 간간히 나올 거다. 매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2005년 1회 지나갈 때쯤 또는 2006년 시작될 때 나올 거라는 거 암시하고 있어요. 틀리라고 낸 문제는 틀려주시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냥 과감하게 틀려준다고 생각하는 긍정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자꾸 3자가 들어오죠. 실제 이 답은 동기식 오진 카운터예요. 그죠?
동기식 오진 카운터. 자, 그럼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원래는 이 JK 플립플롭이라는 걸 3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동기신호, 클락 펄스를 여기 동일하게 JK 플립플롭 3개의 동일한 클락 펄스 신호를 같이 보내요. 그래서 이게 비동기가 아니고 동기라는 걸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JK 플립플롭을 하나, 둘, 3개와 이게 뭡니까? AND 게이트. 이렇게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3개의 JK 플립플롭과 AND 게이트 1개를 클럭 펄스에 묶은 게 동기식 클럭 펄스라고 해요. 동일한 시간 타이밍. 그죠? 이게 오진 카운터입니다. 라고 해서 기억을 하세요. 그죠? 네. 캐리어 출력. 그죠? 자, 출력. 캐리 출력 자리 올림수.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오진이라 그러면 우리가 0에서부터 카운터니까 증가를 합니다. 오진이니까 4가지 경우죠. 그러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돌아오는 얘를 동기식 오진 카운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얘를 경우의 수의 여기표에 대입하여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회로가 나오는 회로구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정보처리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 문제 한 문제를 30분 동안 풀어드리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가 2005년 1회에 나왔다라는 건 이 이후에 분명히 이 회로 그대로 두면서 다시 한번 묻을 거라는 거죠. 삼진 아니에요. 동기식 오진 카운터예요. 케이스를 보고 여기표에 의해서 축약해서 표현한 건데 그걸 여러분이 설명을 이해하시는 건 정보처리 기사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번. 자, 이 단어도 익숙하지 않은데 정말 낯선 단어 지금 등장했어요. 출제위원이 조금 일관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트렌드가 아닌데 폰노이만 갑자기 기능사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자, 폰노이만형 컴퓨터. 폰노이만형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억장치를 뒀다. 그래서 입력도 기억장치에 로딩이 되는 상황.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내장형 컴퓨터. 자, 연산장치가 갖는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연산장치. 그래서 연산장치에서는 제어 기능, 전달 기능, 함수 연산 기능 있고요. 예, 번지 기능 없습니다. 이거는 메모리에 접근하는 기능인데 연산 기능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25번은 그냥 4번으로 보시면 돼요. 입출력 기능도 추가된 특징이 있는 게 폰노이만인데 여기에서는 그쵸? 연산장치가 갖는 기능은 4번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시는 수밖에 없는 수준의 문제였어요. 문제의 수준에 따라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잘하게 계산 문제를 지금 했는데 자, 2회차에 산업기사부는 수직 짝수페리티에 대해서 묻는데 우리는 기사잖아요. 그래서 짝수페리티 규칙이 적용된 해밍 코드. 해밍 코드는 뭐예요? 오류, 검출 및 틀린 데를 딱 찾아내고 뭐예요? 정정까지 하죠. 자, 정정 코드로 얘를 받았을 때요. 해밍 코드 보내는 거와 받는 상황이 다르죠? 자, 그러면 해밍 코드로 얘를 받았을 때 오류가 수정된 정확한 코드는 받은 다음에 검출하고 정정까지 한 옳은 짝수페리티 규칙이 적용된 것은 자, 제가 수업시간 기본반에서 정확하게 문제 확인 문제의 핵심 문제에서 풀어드렸습니다. 2문제.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간략하게 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풀이 방법, 솔루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0011 011. 자, 이게 틀린 부분을 가지고 있댔죠. 자,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자, 위치는 첫 번째, 두 번째, 앞에서부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 7자리 수인 거 확인할까요? 둘, 넷, 여섯, 일곱. 8일 때가 조금 더 많은데 얘 7자리예요. 7자리일 때가 또 해밍에서는 많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페리티 비트가 1개가 아니고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게 해밍 코드예요. 해밍 코드는 페리티 비트와 데이터 비트를 섞어놔서 코드를 만든 건데요. 자, 우리는 7비트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여기 속에 페리티 비트가 3개가 숨겨져 있어요. 어디? 여기. 페리티 비트 P1. 그쵸? 예. 그리고 P2. 하나, 둘, 2의 이승. P의 페리티 비트 3번째. 됐습니까? 1, 2, 4. 이 위치가 페리티 비트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데이터 비트라는 거죠.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오류가 있더라.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이 짝수 페리티인 걸 따질 때 어떻게 따지시냐면 1, 3, 5, 7. 요 자리의 위치에 비트 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0, 1, 3, 5, 7 따져요. 이게 여기에 1의 개수가 뭐냐를 따지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그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위치에 1의 개수를 따져요. 하나, 둘, 2개죠. 그쵸? 하나, 둘, 2개. 2개는 뭐예요? 짝수. 짝수네. 그럼 우리 짝수 페리티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구나. 0. 그렇죠? 네. 맞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2, 3 2개 건너뛰고. 그렇죠? 2, 3, 4, 5 건너뛰고 6, 7. 이 위치에 있는 2, 3, 0, 1 2개 건너뛰고 뭡니까? 6, 7, 1, 1. 얘네들의 1의 개수를 해요. 3인의 홀수. 홀수면 뭐예요? 아, 이 짝수여야 되는데 틀렸네. 1이라고 체킹하는 거예요. 그죠? 검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의 이승이 뭐예요? 4, 5, 6, 7. 범위 내에 있는 얘네들을 딱 4묶음 단위로. 얘는 한 묶음 단위로, 2묶음 단위로, 4묶음 단위로 건너뛰어요. 그럼 4, 5, 6, 7, 1, 0, 1, 1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자, 1의 개수 몇 개? 3개. 이거 뭐예요? 홀수죠. 그럼 뭐예요? 틀렸네. 1. 됐죠? 그리고 얘를 역으로 적어요. 그럼 뭐예요? 1, 1, 0이죠. 1, 1, 0.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십진수로 따지면 6번째 자리. 6번째 자리가 에라다, 틀렸다 랍니다. 자, 6번째 자리는 뭡니까? 여기네. 여기. 이게 틀렸대요. 그러면 1이 틀리면 뭐예요? 0이죠? 그래서 0, 0, 1, 1, 0, 0, 1. 자, 답이 뭐예요? 3번.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푸세요. 그죠? 예. 자, 맞습니다. 자, 그냥 여기서 체크한 거죠. 짝수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죠? 틀리면 1, 1 해서 체크해서 역으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넘어갈게요. 자, 27번 저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인터럽트, 돌발 상황 문제 20문제 중에 2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8문제 맞을 거예요. 많게는 10문제에서 12문제까지. 10문제가 우리의 목표죠? 현실적인 목표? 그럼 반 맞을 건데 그 10개 맞는 거에서 인터럽트 3문제 나오면 여러분 인터럽트 문제만 쫙 다 공부해도 2문제에서 3문제가 확실하네요. 그죠? 자, 확실한 걸 잡고 가는 거예요. 자, 인터럽트 돌발 상황 처리 루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터럽트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CPU는 지금 하던 거 마무리하고 갔다 와 이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1, 2, 3, 4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순서 찾기. 자, 인터럽트가 걸렸구나. 알아야 되겠죠, 먼저. 자, 그래서 CPU는 돌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요. 이 표현은 올해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인식, 이런 거. 그쵸? 예, 인터럽트 요청이란 표현을 좀 더 많이 했는데, 이 주어의, 그쵸? 관점을 CPU에 두고 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니은이 제일 먼저예요. 인식. CPU가 인식해. 아, 인터럽트 걸렸구나. IN 플래그를
그래서 변경을 하고 자 그러면 인터럽트 걸리니까 나 가기 전에 현재 상태를 보존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전체적으로 인터럽트 서비스 분기 및 서비스 그죠? 네, 하고 복구하는 거죠. 이 표현 올해 표현이에요. 과거 표현에 보시면 이렇게 안 나오고 취급하고 네, 서비스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현을 사용자 상태 복구 및 재개 사용자란 표현 한 적도 없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리얼 자 그래서 관연도 기출 너무 옛날 거 보지 마시고 항상 최근 기출을 보고 가라는 얘기가 표현을 여러분이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고 전공이셔도 이 문제를 이렇게 정보 처리해서 난해하게 표현을 해버리면 알고 있던 것도 헷갈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처리 루틴 부분을 중심으로 그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인터럽트 이번에는 무슨 루틴이에요? 서비스 루틴은 뭡니까? 서비스 루틴. 자, 앞에서 처리가 진짜 인터럽트를 해결하러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 처리 루틴은 뭐냐면 27번에 인터럽트를 인식해서 누가 날 불렀니? 키보드가 불렀니? 모니터가 불렀니? 이걸 따져주는 거고 서비스는 그래 네가 불렀어? 도대체 왜 키보드를 그걸 누른 거야? 누른 A인지 엔터인지 내가 처리해 줄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 그러면 아닌 것은 처리기 상태를 복구하고 인터럽트 원인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기 레지스터의 상태를 보존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레벨의 마스크 레지스터를 클리어, 낮은 레벨의 마스크 레지스터를 클리어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인터럽트 문제는 지금 벌써 2문제, 3문제 그쵸?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익숙한 표현은 아니니까 꼭 알고 이후 시험 보신 분들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29번. 그래서 제일 난해한 거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 왜 이 표현은 이렇게 하고 이 표현은 이렇게 해요? 동일한 건가요? 물어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출제위원들이 좀 용어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차라리 영어로 일관되게 문제를 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이 정보 처리가 단서 사항도 많이 누락시키고 영어 표현도 자기 마음대로 왜냐면 이게 뭐 일본식 표현이라든지 영문 한자식 표현이나 이걸 섞어요. 혼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난해하시죠. 아예 영어로 명쾌하게 표현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자, 특히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용량을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몇 비트 입력 내용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29번. 자, 계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해놨죠. 자, 문제를 만약에 안 읽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MAR은 몇 비트인가와 4096 보시고 자, 어떻게 풀어요? MAR 하면은 4096을 2의 지수승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해서 2의 12승이 4096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 MAR 크기입니다. 끝.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시험장에 보면 키워드 저렇게 잡고 풀으시면 돼요. 맞죠? 예.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엔 저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시험지가 저렇게 칼라는 아니잖아요. 자, 솔루션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봐볼게요. 어떤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 나오면 여러분 뭐 그려요? 직사각형. 왜냐? 세로 곱하기 가로 해서 비트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메모리라고만 나와 있지 이게 롬인지 램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격장치 메모리라고 하고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찾아서 와서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게 돼 있죠. 어드레스 참조가 일어나고 이게 메모리예요. 자,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용량 단위가 비트고요. 제가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세로가 아니고 세로 가로라고 얘기한 이유는 자, 여기의 길이 곱하기 여기의 길이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를 워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워드 단위. 상대적이에요. 어떨 땐 8비트, 어떨 땐 16비트. 얘기를 안 하면 8비트. 이 문제에서는 워드당 16비트라고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주소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 워드 단위를 데리고 나가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메모리에 붙어 있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메모리 레지스터. 메모리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그렇죠? 메모리에 들어오는 건 어드레스 레지스터, 나가는 건 버퍼 레지스터. 여기는 16비트를 담아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선의 크기와 MBR의 크기가 몇 비트 모아놔야지 담아서 나갈 수 있어요? 16. 그쵸? 뭐 계산을 안 해요. 저기서 16. 됐죠? 아, 16. 세로 곱하기 가로. 그쵸?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길이라는 건 16짜리 세트가 몇 개 있느냐의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전체의 넓이는 메모리의 용량은 4096 곱하기 16 워드이다. 워드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왼쪽이 뭐예요? 4096. 왼쪽이 전체의 길이가 4096이에요. 4096개의 16비트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넓이죠. 그러면 얘는 여기 가서 요 줄이니 요 줄이니 16비트 여기 있니 여기 있니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에 12승, 즉 2의 12승이 4096이잖아요. 그래서 MAR의 크기는 12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MAR은 12비트. 그렇죠? 예.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자신 없는 게 이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외워야지. 2의 10승이 뭐예요? 1024. 2를 10번 곱하면 1024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 한 번 더 곱하세요. 그러면 2048이죠? 그러면 한 번 더 곱할까요? 2를 한 번 더 곱해요. 2096. 됐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시험장에서는 저기를 8192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2의 13승 이상 수가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반 넘어갑니다. 자, 컴퓨터 안에는 그럼 무슨 장치도 있어요? 기억 장치도 있으니까 제어 장치, CU라는 장치도 있어요. 여러분, 제어 장치 컴퓨터 안에서 일을 순서 있게 제대로 처리하고 명령어를 처리하는 거. 아는데 컨트롤 유닛 CU 하면은 또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자, CU가 제어 장치예요. 자, 제어 장치를 구현하는 제어 장치 내부도 만들어야 되겠죠. 회로로 아닌 것은 상태 플립플롭 제어 방식도 있고 램 제어 방식, PLA 제어 방식,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 방식 이런 방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어 장치 구현 방식은 3개. 자, 상태 플립플롭 제어, PLA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 방식. 됐습니까?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이번 회차의 특징이 뭐냐면 출제원이 바뀐 거 맞습니다. 자, 2015년 1회에 가장 큰 특징은 이 병렬 컴퓨터 파트가 계속 증가를 꾸준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챕터, 병렬 처리, 그죠? 병행 처리,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의 출제 빈도가 꾸준히 증가해 놓은 3문제, 4문제선이 무너졌어요. 갑자기 한 문제로 갑자기 너무 쉬워졌어요. 이 문제가 조금 더 문제의 포션이 20문제 중에서 3문제, 4문제까지 나왔었거든요. 계속 쭉. 근데 2015년도에 갑자기 폭삭? 그죠? 1회차의 특징이 그랬어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도 마지막 챕터는 꾸준히 2문제, 3문제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쉬웠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자, 병렬 컴퓨터를 플레인이라는 학자가 한번 데이터와 그렇죠? 명령어를 중심으로 구별을 해봤어요. 그렇죠? 인스트럭션 스트림과 그렇죠? 명령어와 그 명령어를 가지고 우린 뭐 해요?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 스트림. 얘를 가지고 한번 구별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4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플린이란 학자가. 자, 4가지 종류가 어떻게 나왔냐면 simple, 간단한 명령어를 처리를 하는
했더니 여러 개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한 개의 데이터가 처리가 되더라. 이 경우 심플, 그렇죠? 예. 다 적을게요. 명령어에 따라서. 자, 내가 명령어 하나 내렸더니 여러 개의 데이터가 막 처리돼. 멀티. 그죠? SIMD. 자, 그럼 반대로 여러 개의 명령 내렸더니 꼴랑 하나 데이터를 처리하네. 여러 개의 명령을 내렸더니 다양하게 처리되네. 자, 병렬 처리. 얘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싱글, 그쵸? 예, 단일, 멀티. 자,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 그러면 하나, 심플 데이터. 자, 다수의 프로세스. 그죠? 프로세스는 명령어를 내리겠죠? 여러 개의 명령어. 자, 찾으세요. 자, 여기에서 구조는 다중명령어, 단일 데이터 흐름. 뭐 영어의 약자가 아니고 저렇게 처리를 했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MISD에 대해서 문장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문제의 난이도가 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중처리기에 의한 시스템을 구성할 때 뭘 염두를 하고 구성을 해야 되느냐. 그죠? 예,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기본적인 걸 묻고 있어요. 그래도 두 문제네요. 병렬 컴퓨터.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메모리의 데이터, 자원을 공유할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메모리의 용량은 상관없어요. 예. 캐시의 일관성 문제, 메모리 접근의 효율성 문제를 다중처리할 때 고려사항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죠. 용량과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아이고, 얘는 뭡니까? 미소 콘덴서. 콘덴서가 전하를 충전하는 원리, 충전하면 뭐가 돼요? 방전이 되죠. 충전을 해야 된다면 방전이 되죠. 그럼 전기를 또 줘야지 재충전이 필요한 메모리.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나왔니? 그쵸? 이거 기능사 문제예요. 여러분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주격장치 문제죠. 자, 얘는 뭐예요? 로만이고 램 중에 하나죠. 램은 두 가지 반도체. 자, 램과 관련하여서 리드, 라이트 메모리. 읽고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죠. 롬이랑은 다르죠. 그럴 때 뭐예요? 미소 콘덴서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 그죠? S가 아니에요. 스피드의 S가 아니고 정적, 스태틱이에요. 얘 다이나믹의 D인데요. 콘덴서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재충전해야 돼서 기억하세요. S는 스피드가 아니고 스태틱, 안정적인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속도적인 면은 이쪽, 용량적인 면, 집적도는 얘. 그래서 2번 자, 재충전, 리프레시 하면은 금방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 패치, 사이클과 관련된 명령어. 시험 문제의 패치는 무조건 한 문제에 어느 쪽에서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죠. 안 나오는 회차가 웃긴데, 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밑에 나와 있는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간의 계산, 연산 및 전달,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패치 동작이 뭐예요? 명령어 인출하는 거죠. 그리고 해석해요. 디코딩. 이 명령어 뭐야? 그렇죠? 예. CPU가 메모리로부터 메모리를 다 갖고 와요. 그렇죠? 예. CPU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은 자, PC의 값은 MAR로 이동한다. 화살표 보시면 이동. 이 표현이 뭐냐 이거예요. PC가 MAR로 이동을 해요. 그죠? 예. 그리고 PC의 값을 인스트럭션 바이트 수 B만큼 증가해요. 우리는 이 인스트럭션 바이트 수를 보통은 PC는 PC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1이 이 출제위원이 되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이 아니고 상대적인 단위, 인스트럭션의 바이트. 뭐 4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8바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명령어에 따른 크기를 얘기하는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B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문서상에서 1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건 뭐지 하고 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출제위원이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이 출제위원 되게 꼼꼼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OP. 그렇죠? OP에 있는 MBR을 IR, Instruction Register에 넣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얘죠. IN이 뭐예요?
얘는 정해진 주소의 메모리에 가깝고 CPU에 내가 명령을 가지고 오는 동작인 거고요. 얘는 뭐예요? 명령 인출을 했어요. 지금 IR 레지스터에 도착했어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그럼 얘는 뭡니까? 인터럽트 이네이블. 이거는 패치 메이저 상태가 아니고 인터럽트 상태에서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불가능하게 0으로 디세이블 시키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패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레지스터 문제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인터럽트 문제로. 인터럽트 문제 몇 문제? 3문제. 그렇죠? 4문제. 그렇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 개념은 쭉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문제 나왔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속상해요. 자, 35번. 이날 이 시험 보신 분들 이거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이 문제가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간만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 5년에서 8년 정도 전에 나왔는데 캐시와 관련해서 여기서 묻고 싶었던 건 이 공식을 아냐 모르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해진 공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죠. 카메라 줌하시면. 자, 그런데 이건 이 공식을 아냐 모르냐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캐시 메모리의 특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걸 묻는 문제였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 수식에 대입하시면 답은 1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설명 들어갑니다. 캐시 뭡니까? 캐시 뭡니까? 그러면 어디와 어디가 나오죠? 메모리 계층도에서 캐시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 지난 회차에는 캐시와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운영 방법을 내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기본 용어에서 캐시는 무슨 메모리냐? 고속의 메모리다 해서 나옵니다. 캐시는 CPU와 어디? 주격장치 사이에 있는 고속의 메모리가 캐시죠. 그럼 왜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속이니까. 그죠? 주격장치가 좀 느리니까 좀 빠르게 CPU 처리 속도를 보조해줘라 해서 고속의 메모리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캐시는 어떻게 이렇게 주격장치를 빠르게 도와주지? 눈치가 있어서 지역성의 원리에 의해서 주격장치를 미리 땡겨와요. 그래서 CPU가 원래는 여기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그래서 여기만 가도 처리되도록 미리 갖다 놓은 거예요. 미리 얘가 주격장치를 땡겨오는 거예요. 지역성의 원리, 로컬리티에 의해서. 말이 어렵죠? 캐시하면 고속의 메모리예요. 됐죠? 자, 그러면 캐시가 CPU가 주격장치로 가기 전에 있다. 그럼 구조 한번 볼까요? 자, CPU는 주격장치에 있어야 데이터를 처리해요. 근데 주격장치 너는 너무 멀다. 자, 답답하신 분은 수식에 대입하시고 빨리 풀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주격장치. 근데 주격장치가 너무 크니까 여기 중간에 뭘 둬요? 캐시. 캐시가 CPU 속으로 들어갔어요, 실제적으로는. L1, L2 캐시가 있어요. 자, 얘도 메모리 종류 중에 하나예요. 얘를 미리 땡겨와요. 그러면 CPU 입장에서 봅시다. CPU는 여기 너무 멀어서 웬만하면 캐시에 가요. 요즘은 캐시에 없을 수가 없어. 캐시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똑똑해진 이 캐시 어떻게 합니까? 자, 갔는데 캐시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히트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트 있네. 그럼 나 여기 안 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캐시의 적중률 이걸 히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있어요. 그래서 0.9, 즉 90% 여기에 웬만하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는 없겠네. 자, 그럼 보세요. 왔는데 없어. 그놈의 10%예요. 미스. 나는 없어요. 놓쳤어요. 미스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히트율이 0.9면 미스율은 이 상황에서 뭡니까? 0.1, 10%네. 자, 이거보다도 더 낮아요. 히트율이 더 높고. 자, 그러면 놓치고 말아요? 없다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데? 아니죠. 미스가 됐을 때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스가 되면 여기 갔다가 다시 메모리에 또 가야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죠. 그죠? 자, 이겁니다. 히트 시간이 있고 미스 시간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는 히트
히트 캐시의 접근 시간은 나노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는 통일이 되어 있고요. 예, 캐시 메모리의 접근 시간은 해가지고 평균 접근 시간 나왔고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시간 200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캐시 메모리의 접근 시간, 여기 시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X라고 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 시간 X 나노세컨드와, 잘 보세요. 이거는 히트일 때예요. 제가 뺀 거예요. 자, 미스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미스일 때 캐시에 접근을 해요, 한번. 그리고 나서 다시 주기억 장치에 접근해요. 주기억 장치에 접근 시간은 뭐예요? 200 나노세컨드예요. 이 전체예요, 이게. 자, 이렇게 가락률이 뭐? 0.9. 얘는 뭐예요? 이렇게 전체로 접근할 확률이 0.1. 이게 전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평균 접근 시간 30 ns 나노세컨드. 자, 갑니다. 30 나노세컨드는 자, 먼저 히트일 때. 그죠? 히트일 때 볼게요. 적중률 곱하기 캐시 접근 시간 먼저 해볼까요? 앞에 했으니까 0.9 곱하기 x. 그죠? 나노세컨드. 됐습니까? 자, 더하기 0.1 곱하기 0.1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예. 아, 여기 뭐요? 가로 하시고 x 더하기 200. 조금만 생각하셨으면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아쉬움이 남는 문제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죠? 네, 왜냐면 이해가 가거든요. 이 문제 재밌어요. 자, 그러면 저는 정식으로 푸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러면 0.9. 저보다 빠르시죠, 여러분이? 네, 더하기. 이건 뭐예요? 네. 0.1x. 그죠? 0.1x 더하기 0.1 곱하기 200은 20. 됐습니까? 자, 넘어가고, 빼고. 그죠? 네. 얘 뭐 더하면 뭡니까? 이거 이렇게 더하면 1이네요. 1x. 맞죠? x죠. 더하기 20. 자, x 뭐죠? x 더하기 20이 30이래요. x는 10 나노세컨드. 자, 답 1번. 맞죠? 네, 개념도 맞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조금 풀이가 길었죠? 그런데 마음만 먹으시면 다음번에 나올 때 풀 수 있겠죠. 뭐 2005년 2회차에 나올까 싶기는 하지만 만약에 3회차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문제가 갑자기 등장한 거는 이거에 대한 이해예요. 미스와 히트에 대한 이해를 출제위원은 묻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35번 제가 화면에서 잠깐 나갈 테니까 캡처하시고 3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36번은 MMU,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MMU는 뭐니? 라고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따로 정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다른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용어 정리하시고 그러시는데 얘는 시험 문제에서 단어가 새로 등장했을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사용하는 정의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왜냐면 출제위원이 표현했던 그 표현식을 다음 문제에도 문제 은행에서 꺼내서 쓰기 때문에. 자, 메모리 관리. 자, 메모리의 M, 관리, 매니지먼트의 M입니다. 유닛. 자,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논리주소를 물리주소로 변환한대요. 그죠? 예, 허용되지 않은 메모리 접근을 방지하고요. 동적으로 재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가번. 가상주소 공간을 물리주소 공간으로 압축한다. 그죠? 예, 요게 틀렸어요. 자, 기본적인 역할에 재배치, 그러니까 주소 변환, 접근 방지, 재배치 요 세 가지 기능을 꼭 알고 계세요. 그죠? 분명히 다음번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37번 볼게요. 자, 기억장치에 기억된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주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기본은 주소 참조합니다. 근데 메모리 용량이 좀 더 집약되어 있고 컨텐츠 중심으로 들어가는, 찾아가는 이 정보의 일부분, 즉 내용, 영어로
컨텐츠의 C 해서 정보를 찾는 메모리 Associative CAM 컨텐츠 액세스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고 한글로 연상기억장치 캐시의 구현 원리고요. 연상기억장치 또는 Associative 연관된 데이터 찾아서 자, 메모리 용량이 좁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그쵸? 예, 매치회로로 잘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어소시에이티브가 나와요. 그쵸? 됐습니다. 38번. 자, CISC, RISC는 한 1년에 한 번, 1년 반 만에 한 번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명령어 세트를 어떻게 구성한 컴퓨터를 얘기를 하느냐입니다. 자, 제가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다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영어 단어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과목마다 표현하는 뭐 I'는 instruction, 뭐 R은 레지스터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일 먼저 할 건 대칭 구조. 특히나 기사 문제의 특징이 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대비되는 분류구가 있으면 항상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딱 그 문제가 좋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RISC, CISC 뭐가 달라요? C와 R, reduce와 그렇죠? 컴플렉스, 복잡한 명령어와 축약된 명령어 이게 다른 거죠. 자, CICI예요. 자, 인스트럭션 세트 컴퓨터예요. 그럼 뒤에는 됐죠. 아, 명령어들 컴퓨터 C스럽고 R스러운 게 뭐냐입니다. 그 중에 reduce, 축약된 구조의 명령어로 틀린 것은 명령어가 축약이 됐다는 건 뭐예요? reduce, 줄였다라는 거예요. simple하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간단하다. 그렇죠? 간단한 거를 쭉 길게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레지스터 수가 많고요. 파이프라인 구현이 영리해서 작업 단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CISC는 반대로 명령어가 반대죠, 항상. 명령어가 복잡하고 프로그램 길이는 짧고. 그렇죠? 네. 레지스터의 수도 집약적이고 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39번 볼게요. 자, 실행 사이클. 자,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자, 패치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랑 동일한 문제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박스에 하나, 둘, 세 개 마이크로 타임 적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마이크로 연산이란 표현, 동작이란 표현으로 반대로 묶고 있어요. 그쵸? 예. 아까는 패치 명령어는 어떤 건가 설명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런 레지스터 간 이동. ADDR 주소로 MBR을 내용을 담아서 MAR에 넣고 메모리에 M 넣고 MBR에 PC는 누상기죠? 누상기에 0 만들고 누상기에 덧셈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0인데 원래 0이 있는데 0에다 뭘 더해? MBR의 내용 응? MBR에 무슨 내용이 메모리에서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해서 연산에 대해서 나타나는 동작,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 뭐니? 이걸 묻는 거예요. 두 문제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덧셈하면 여러분 자꾸 이걸로 가시면 안 되죠? 정말 덧셈일까요? 자, 얘가 없으면 덧셈 맞아요. 이거 똑같은데 여기에 A씨는 0 없으면 덧셈 맞는데 베이스를 0으로 다시 하고서 그냥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A씨로 로드했다라는 거야. 데리고만 왔다. 해서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별하시는 문제 원래 즐겨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답 4번. 1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기가 애더기 때문에가 아니고 자, 그 윗단계에서 A씨는 0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 계산 문제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려운 계산 문제 아니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클럭 펄스. 그죠? 예. 버스 클럭이 이 시간이래요. 버스 클럭이. 그죠? 버스는 뭐예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길이죠? 자, 거기에 클럭이 달렸는데 2.5 기가헤르츠래요. 이건 단위야. 그쵸? 예. 데이터 버스의 폭이 버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자료가 왔다 갔다 거리는 그 폭, 크기 있죠. 그럼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좋겠네요. 8비트인 버스의 대역폭은 그죠? 예. 버스의 대역폭 가장 근접한 것은 무엇이니? 자, 보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닌데, 그쵸? 네. 자, 일단 대역 폭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밴드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속도적인 측면에선 효율적이죠. 자, 그런데 기억장치를 연속적으로 접근할 때 중요한 건 초당이야. 1초에, 그쵸? 네, 1초에 우리가 속도를 얘기하고 통신의 속도 특히나 얘기할 때 기본에 다니는 초를 베이스로 두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 1초당 몇 개의 비트들을 내가 이동시키고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1초당, 그죠? 8비트래요. 폭이, 이동 폭이. 8비트는 뭐? 바이트. 그죠? 1바이트는 8비트잖아요. 그래서 1초당 2.5 G 헤르츠가 초로 넘어가고 바이트 끝.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죠? 굳이 뭐 특별한 공식을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정의에 입각해서 빠르게 초를 기준으로 헤르츠 단위의 시간을 양으로 이동시킨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0번 문제 이렇게 해설 마무리 드리고요. 그죠? 자, 계산 문제가 많았던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메모리 용량 문제 나왔죠. 그리고 캐시 문제 나왔죠. 그러면 이 문제도 몰라. 그러면 계산 문제 3문제만 틀리면 되잖아. 그러면 2회차의 시험 문제에서 부울대수식에 조금 어려웠던 동기식, 그쵸? 오진 카운터, 그 문제도 처음 나왔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20문제 중에서 10문제 맞는데 기출문제에서 안 나왔던 건 없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자계산기 구조는 원래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고 용어가 통일이 좀 잘 문제가 연도별로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좀 난해한 거죠. 자, 그래서 전자계산기 구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2005년 1회차, 그 다음에 뭐요? 2004년 3회차, 2회차, 1회차. 자, 그래서 어떻게? 3년치 묶으시고 자, 난 더 불안하다. 이걸 다 했는데도 불안하다. 그러면 5년치까지 묶으시고 과목별로 열심히 꼼꼼히 보시고 모르시면 어떻게 꼭 물어보세요. 그죠?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전자계산기 구조도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과목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만 맞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